지난번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사항이 없는 학생들은 쭉 넘겨서 포물선 운동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 다람쥐가 이런 식으로 A, B, C를 지나서 움직이는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부터 하나씩 보게 되면 기억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으면은 V, 여기 V에 지금 벡터가 없다는 얘기죠. 속력이란 얘기예요. V는 3m/s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V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위만 있고 이동거리 자체가 없어요. 이동거리는 사실 이렇게 지나서 빨간색으로 이게 이동거리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4초가 걸렸다고 나오는데 12m는 변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속력은 이렇게 속도는 t분의 예를 들면 변위를 뭐 d라고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4초분의 12m 그래가지고 3m/s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속력은 그렇지 않죠. 속력은 이게 t분의 이동거리 s라고 보는데 t는 4초이지만 이동거리는 사실 12m보다는 길 것 같죠. 그죠? 돌아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보다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틀렸어요. 그래서 그다음 니은 보면 A에서 C까지 평균 가속도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은의 평균 가속도가 0이다. 이게 맞냐 이런 거죠. 사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고 속도가 되죠. 델타 t는 뭐 그냥 쓰고 v2 마이너스 v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여기 A 지점에서 보면 A 지점에서의 속력은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예요. 이걸 V1이라고 합시다. V1으로 정해질 거고 C 지점에서 속력은 사실상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V2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직접 그려보면 말이죠. 여기 이게 V1일 거고 V1 벡터일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V2 벡터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두 개를 빼라는 얘기죠. V2에서 V1을 빼니까 V1을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V1 벡터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합성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녹색으로 그릴게요. 합성하는 건 이게 이쪽 방향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얘가 델타 V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0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0이 아닌 거죠. 니은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순간 가속도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거는 순간 가속도는 그 순간적으로 속력의 변화잖아요. 속력의 변화가 얼마나 될 것인가,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될 것인가. B지점에서 보면 여기다 써보죠. B지점에서 보면은 속력이 이런 식으로 확 꺾어지는 위치가 이렇게 꺾어지는 거고 C지점에서는 속력이 이런 식으로 그냥 완만하게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힘과 비례하기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꺾이기 위해선 이쪽 방향의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건 역시 가속도의 방향이랑 같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으로 아주 작은 힘이 작용해야지 살짝 꺾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역시 가속도의 방향과 같으니까 결국에는 가속도의 크기는 B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A 농구공을 자유투를 하는데 A에서 A로 던지는 거랑 B로 던지는 거랑을 비교를 했어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을 얼마나 높이 던졌느냐에 따라서 그 채공 시간이 달라지죠. 높이 던질수록 채공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B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A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이거를 극단적으로 좀 그려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공을 던졌다고 가정하고 얘가 공을 던졌을 때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게 A라면 B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던졌을 때 이런 식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차이를 보면 말이죠. A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죠? A가 높이 올라간 거리가 B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B가 높이 올라가는 거리에 비해서. 그랬을 경우에 여기 올라간 채공 시간,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서부터 땅에 닿기까지 걸린 시간, TA, TB를 비교해 보면 높이 올라가는 게 확실히 멀리 가는 것보다 더 채공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무리 멀리 간다 하더라도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잖아요, 중력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높은 곳에서 수평으로 던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수평으로 훅 던져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낮은 곳에서 수평으로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엄청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세게 던지더라도 얘는 이 높이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이 높이에서 이 작용하는 중력, 이 중력의 영향을 같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약하게 옆으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거랑 낮은 곳에서 엄청 세게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비교해 보면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훨씬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를 풀 때는 채공 시간이나 시간을 구분을 할 때는 높이 올라가는 게 더 오랫동안 난다, 더 오랫동안 던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기를 보면 걸린 시간은 A가 크다. 맞죠? A가 크다. 맞아요.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 다시 씁니다. 예, 걸린 시간은 A가 크다.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의 속력 V A 그다음에 V B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죠. VA는 사실 TA분의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를 주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그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XB라고 하고 여기 거리를 XA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XA TB분의 XB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얘가 VA고 얘가 VB죠.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TA랑 TB랑 비교해 보면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동 거리를 보면 XB가 더 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VA하고 VB 값은 누가 더 길까요? 잘 생각해 보면 분모는 A가 크고 분모는 A가 크고 그다음에 분자는 B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V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고 TB가 작고, 그러니까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상황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그래서 B의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오랫동안 A 같은 경우는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오랫동안 갔는데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 안 갔어요. 더 오래 시간 갔는데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 안 갔어. 그런데 TA 같은 경우에는 높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렸지만 더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갔어. 얘는 긴 시간 동안에 얼마 못 갔어. 그러면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간 B가 속력이 빠르죠. 적어도 최고점의 속력이니까 수평 성분 속력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속력은 A가 B보다, 최고점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 내용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B가 더 크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중력 가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지 없이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모두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을 던졌는데 A가 B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가는 차이를 보니까 B는 이만큼 올라갔고 A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2배 정도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옆에다가 다시 쓴다면 HA는 2배의 HB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속력을 VA랑 최고점에서의 속력을 VA, VB라고 할 때 그 최고점의 속력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최고점에서의 속력을 알기 위해서는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지금 이동거리는 같죠. 왜 같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동거리 여기 뭐 R이라고 하면 이동거리 R은 A나 B나 둘 다 같아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냐면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A가 얼마나 시간이 B보다 긴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사실 2배가 나기 때문에 식을 써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높이에 대한 식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떨어지는 거랑 똑같으니까 H는 2분의 1, 뭐 GT의 제곱 이런 거 쓰면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HA하고 HB를 구해가지고 TA하고 TB의 비율 이런 걸 구하면은 VB분의 V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HA부터 구해보면 HA는 2분의 1 G의 TA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 HB도 역시 2분의 1 G TB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HB로 정리를 하게 되면 2HB는 2분의 1 GT의 A의 제곱이고 요 밑에다가 또 써보면은 이렇게 어차피 분수니까 HB는 2분의 1 GTA의 제곱 이렇게 DP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삭제하면 되죠. B 지워지고 2분의 1 지워지고 G 지워지고 이렇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는 TA의 제곱분의 TA의 제곱, TB의 제곱이죠. TB의 제곱분의 T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TA는 루트 2 TB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TA의 시간이 TB보다 루트 2배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곧바로 이제 구하면 되죠. 그렇죠? 예. VB분의 VA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VB는 TB분의 R이 되겠고 VA는 TA분의 R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R은 똑같을 거니까 사라질 거고 TA는 루트 2분의 루트 2 TB가 될 거고 TB는 그냥 T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정답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